네,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볼게요.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근황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미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련과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과 그리고 우울함과 예민함, 히스테릭함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나는 내 할도리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호소를 하는 듯한, 나는 너에게 굉장히 좀 말 못할 어떤 잘못을 했다라든지 너에게 한 잘못을 굉장히 너에게 내가 한 행동을 또는 실수를 되게 좀 후회를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미련이 많이 남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내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있어라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 너가 침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후회를 하고 있고 미련이 남아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 혐오적 생각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좌절감 같은 거, 이런 좀 전체적으로 본인을 질타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분의 굉장히 생각이 많고 늘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런 상대방분의 성향답게 겉으로는 좀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뭐 그냥 뭐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는 것도 아닌 그냥 미묘한 그런 무표정을 지으면서 살지만 속은 굉장히 좀 정말 파도처럼 철썩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특히 이제 낮 시간대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게 있고 깨어 있고 뭐 하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특히 이제 밤 시간대에 많이 새벽 시간대에 이분이 정말 많은 어떤 우울한 생각과 그리고 1번님에 대한 어떤 깊고 뭐랄까 혼란스러운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번과 이렇게 돼가지고 우울하다라는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다 혼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번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그래서 1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한 거지? 식으로 자꾸 이제 끝에 물음표만 남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다 보니까 이분이 갈피도 못 잡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만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 자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드리는 건 맞지만은 상대방이 1번님에게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님에게 뭐 너 눈에는 내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도 나는 사실상 그게 아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네 생각 때문에 좀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고뇌를 하게 된다. 이게 막 1번님이 짜증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1번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다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이 1번님에게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감정. 음, 일단 가장 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방금 전에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는 그 근황에 대한 부분이랑 이 감정에 있는 부분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말씀을 드리면은 근황에 근황의 부분에서는 이분이 좀 아무 의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상태로 우울한 감정만 계속 이렇게 좀 눅눅하게 느끼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1번님에게 내가 너한테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되게 엄청나게 밝고 감정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되게 좀 너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의기소침하고 행동력이 없을 수는 있어도 1번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정말 아주 뜨겁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 카드 세 장 다 되게 적극적이고 마음을 전달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약간 근데 이게 마음은 굉장히 큰데 내가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좀 욱하게 되긴 하지만은 막 내가 의자에서 당장 일어나서 1번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엉덩이가 떼어지지 않는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상대방 분이 1번님에게 뭐 전달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말을 걸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자기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 번님에게 행동력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자기 몸대로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번님에게 일단 감정 자체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냥 뭐 주저리 어떠한 이유가 있다, 어떠한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1 번님을 대놓고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을 가져야 한다.'라는 약간 조급한 마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1 번님이 어디로 갈까 봐, 1 번님이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봐, 내가 1 번님을 보지 않으면은 1 번님이 다른 사람 뭐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1 번님에게 다가와서 좀 채갈까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좋다라기보다도 좀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빨리 1 번님과 어떤 관계를 진행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 분이 지금 1 번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볼게요. 이유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은 과거에서부터 이 상대방 분이 1 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게 굳이 행동이 아니라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잠수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분의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고 나는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아 나는 너를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어."라고 말을 했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이분이 진짜 1 번님을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전달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못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동을 하게 돼 가지고 두 분이 못 보게 되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어색하게 굳어 버려서 이분이 좀 꼼짝 못하는 상태일 수 있겠고 등등 이분이 어떤 식으로 1 번님에게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든지 간에 그거는 이분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냥 뭐 나름대로 잘 살았냐를 보면은 그래 잘 살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분이 정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굴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 하는 부분이 너무 강렬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바쁜데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 시점에서는 자기가 1 번님에게 신경을 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 번님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의 이유인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분은 되게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 번은 아마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거나 자기랑 관계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은 줄 알 거다.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1 번은 그러지 않겠지? 1 번은 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겠지? 하는 이분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1 번님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후로 후회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와중에 바쁘고 뭔가 자기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라든지 식으로 너무 그냥 말 그대로 바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1 번님에게 이런 후회 막심한 감정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1 번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당분간의 계획을 볼게요. 그래도 계획이 저는 그래도 상대방이 뭔가 계속해서 1 번님을 기다리거나 후회만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 나름대로 계획이 굉장히 상당히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갑작스럽게 다가갈 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 3 장의 배열이 정말 '아 진짜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지금 준비가 되면은 다가갈 거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전제를 깔고 오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1 번에게 다가가서 1 번이 나를 무조건 받아준 다음에 1 번이랑 나랑 행복한 계획 이런 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다가가 보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으니까 1 번에게 까이든지 받아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냥 후회만 안 하게끔 일단 다가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내가 다가갈 거다가 이분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꼼짝 못하는 상태이니까 멀리서나마 먼 발치에서나마 1 번을 곁눈질하고 1 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정말 준비가 되고 아니면은 충동적인 시간 또는 밤 시간대에 '내가 연락을 해야겠다. 내가 다가가야겠다.' 이런 이분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대놓고 계획인데 이게 약간 아주 디테일하다라기보다는 이분 나름대로는 나는 어차피 내가 다가갈 거니까 나는 뭐 차이든가 말던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다가갈 거니까 나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간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다가갈 거니까 가 이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분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아주 편안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 나름의 계획이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 분이 1번 님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또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부분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좀 이해해 달라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완벽하게 내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 까지 이해를 해 달라라기보다는 너도 내가 좀 되게 혼란스럽고 생각 많고 좀 소극적이고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인 거 알잖아. 너라면은 알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1번 님이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고 자기를 의심해도 되니까 좀 "떠나지만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 알잖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약간은 이 상대방 분은 1번 님이 본인의 성향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너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도 1번은 뭔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인지 다 알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음 뭐 만약에 너가 나 때문에 외롭다면은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좋다까지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 분은 그 정도의 뭐 1번 님에게 가벼운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래도 싸다. 그리고 너가 그럴 만도 하다.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할 말 없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방치하고 있거나 너를 외롭게 했으니까 너가 만약에 나를 기다려 주다가 지치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좋다.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제 강력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당연히 나보다 너가 좀 행동력도 많고 너가 나보다 적극적이고 너가 나보다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나는 좀 원래 못난 놈이고 너는 잘 나가는 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니까 너가 나를 어려워하거나 너가 나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가 지금 이분이 1번 님이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 분이 그때 1번 님 뭐 옛날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좀 중요했던 순간 두 분의 과거 등등에서 이 상대방 분이 1번 님에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인지 볼게요. 음. 이분이 뭔가 이분 나름대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1번 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해명하지 못했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1번 님에게 진짜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랬던 이유가 다른 이성 때문이 아니라 또는 본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라든지 본인의 비전이나 내가 기다리는 일이나 나의 계획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1번 님에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내가 뭐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은 너가 나를 이렇게 좀 약간 조련하는 듯한 느낌? 너가 나를 잘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너의 그런 모습에 나는 정말 진지하게 동거나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나는 너를 내 인생에서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 연애든지 간에 썸이든지 간에 그냥 결혼이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내 인생에 있어서 너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제 가장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내색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1번 님이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다 얘기해. 아니 너가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해도 이분은 겉으로 진짜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진짜 내가 너가 그렇게 말해 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표현은 잘 안 하셨을지는 몰라도 이 상대방 분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마워했고 1번 님의 그런 모습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1번님은 만약에 1번님이 나름대로 1번님이 좀 이분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1번님의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약간 자기 혐오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피해망상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만할 필요가 있고 이 상대방 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게 지금 1번님이 이분에게 뭔가를 행동으로 하거나 어떤 말을 해주거나 직접적으로 할 거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1번님이 이분과의 관련해서 할 거는 가만히 있기가 1번님이 하실 행동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파악하는 거. 그게 지금은 1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중요한 행동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거. 물론 그렇다고 이 조언 카드에서 상대방은 굉장히 음침한 사람이니까 너가 더 지켜봐야 돼. 이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1번님이 그분을 보면서 더 생각이 또렷해질 때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은 1번님의 머릿속에서만 생겨난 좀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피해망상,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 어쨌든 간에 미래인 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심지어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지금 1번 님이 해야 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내가 알던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었나? 뭐를 좋아했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좀 파악하라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지금 현재 1번 님에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 누르시고 귀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1번 님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2번님에게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근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근황에 대한 부분인데, 세 장이 전부 좀 부정적인 카드만 주르륵 나왔어요. 그리고 좀 이게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근황인데 근황이 이렇다라는 거는 근황 자체에 이제 2번님이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 그 침투되어 있는 그 감정 자체가 그냥 뭐, 내가 2번을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네 하는 그런 좀 상큼한 느낌이라기보다도, 어, 이번님에게 자꾸 좀 집착을 하게 되는 이번님으로써 이 상대방분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이번님이 생각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자꾸 그 이번에게만 있는 그 특별함이 생각나서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다른 제3자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진다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분의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번님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어도 이분이 이번님의 생각을 함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분의 일상이 방해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리고 2번님을 생각하면 이제 자기가 좀 슬퍼진다, 우울해진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2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대방분이 서로 뭐 안 좋은 말이 오가거나 행동이 오가거나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님 시점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분이 머릿속에서 한 그 이번님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슬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상황 때문에 내가 이번이랑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미래를 당장 뭐 가질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상대방이 이번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슬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 집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상대방 분은 이번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번님에게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답답함이 뭘까라고 한다면은 그냥 진짜 이번님을 가둬놓고 자기 혼자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나오는 답답함?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이번님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유욕과 정복욕이 막 들끓는데 그거를 행동으로써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처치를 못한다라는 그런 답답한 부분인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황 자체는 이번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이분의 전체적인 정신력 자체를 이번님이 좀 먹었다라고도 보여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장 다 좀 부정적인 카드가 나오면서 상대방의 근황은 당연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이 이제 이번님에게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볼게요. 음,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감정이 방금 전에 이제 근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어떤 그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식으로 되게 들끓는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확 와닿았는데 이 상대방 분의 감정에 대한 본인이 이제 소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감정이 이렇다. 근데 내가 너에게 좀 집착을 하고 있고 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의 진짜 마음은 너에게 그냥 말 그대로 감정이 흘러 넘치는 거. 정말 순수한 감정들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전부 다 이제 감정에 대한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님 눈에는 쟤는 저게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거를 보고 좋아하는 걸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의외로 아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번님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그냥 나는 너가 좋아라기보다도 너 때문에 내가 좀 죽을 것 같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더 크거든요. 너가 있어서 내가 살 것 같아라기보다는 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식으로 좀 이번님이 간절하다, 절실하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이번님을 생각하는 그 이유를 볼게요. 되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떠한 이유라기보다도 이번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좀 회생을 시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 나름대로는 너와 내가 같이 합쳐져야 우리 둘 다 행복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분을 제가 어떤 좀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은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의 표정은 엄청나게 밝은데 신부 표정은 그냥 억지로 웃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듣는 분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굉장히 그 축복 있는 자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너네들이 되게 잘 만나고 있지 않아라고 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그게 좀 아닌 거. 근데 그게 이제 거의 2번님인 확률이 높지 않을까. 2번님 나름대로는 그냥 잘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 좋긴 좋아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든지 상대방이 좀 부담스럽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두 분이 약간의 단절됐거나 아니면 요즘 좀 어색해졌거나 뭔가 말은 못해도 약간 좀 묘하고 누가 봐도 이거 권태기다 하는 그런 기류가 흐른다면은 그거를 다시 좀 원상복귀를 시키고 싶으신 거고 당연히 두 분이 뭐 헤어졌거나 지금 좀 단절된 상태라면은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번님은 조금 완벽한 이성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만큼 여유롭고 풍요롭고 뭐랄까 그 뭐 이 상대방분이 연상이라고 해도 이번님을 보면서 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뭔가 인생이 몇 회차인지 잘 모르겠다. 되게 성숙한 것 같다. 내가 좀 자꾸 믿게 된다. 우리 부모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이번님의 외모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예 안 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분이 이번님을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번님의 어떤 그 여유로움? 뭔가 되게 좀 불안한 게 없어 보이고 쫓기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냥 뭔가 이 사람을 보면은 자연을 인간화시킨 것 같은 이 평화로운 느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님만의 분위기를 이 상대방 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 분이 지금 이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자기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분이 사랑했던 이번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어느 정도 어둡다라든지 내가 좀 집착을 하고 있나를 아예 인지를 못하는 분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인지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담을 줬든지 내가 어쨌든 간에 본인의 행동으로 이번님이 자기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끝내면은 내가 후회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어나가기에는 이번이 나에게 틈을 안 주고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님에 대한 감정 굉장히 크지만은 이분이 생각해도 그래 감정은 감정인데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이게 뭔가 진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하는 거는 망상에 불과하다. 내가 어떠한 수를 써도 이번이 안 받아주면 그만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 관련해서도 내가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좀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내가 얘를 이만큼 구속하고 이만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뭔가를 보여주거나 이 사람을 내가 만족시켜 주거나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뭐 나의 어떤 체력적인 게 됐든 멘탈적인 게 됐든 이 사람을 100% 만족시킬 자신이 있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거는 물론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만은 가장 큰 감정은 내가 가도 이번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도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시간에 대충 맡겼다. 될 대로 되라식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해도 어차피 이번이 안 받아주면 그럼 내가 요렇게 해볼까 해도 어차피 이번이 안 받아주면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어지다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인데 이 상대방 분이 2번님에게 너가 나를 또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음, 일단은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은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네 의견 따르겠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어떡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 또 이분이 나름대로 묘한 반성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게 이번이 정 싫다면은 그래 내가 조금 고칠게. 내가 약간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 관계의 칼자루를 너에게 줄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속마음에서 굉장히 강한 집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기특하다 하는 부분이 너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극과 극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까는 정말 강한 집착.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 완전 구속이 1도 없는 자유로운 관계를 너가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속하지 않을 거고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고 너를 속박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말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나를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2번님이 원하는 자유를 내가 줄게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번님이 뭐 그 전에 이 상대방 분에게 틈을 안 줬다면은 또는 그 이유가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는 앞으로 자유를 줄게.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않을게. 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너무 막 너를 막 이렇게 내가 막 나 혼자만 보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 있고 옛날이 됐든 중요한 순간이 됐든 과거 어떤 그때 이 상대방 분이 이번님에게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인지 볼게요. 음, 굉장히 이 사람이 힘들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좀 개구진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뭐 이렇게 약간 좀 능글스럽게 대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나름대로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우리 둘 다 힘들지 않을까,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 거고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든데도 이번님 앞에서 내색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번님에게 나 되게 힘들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나도 이렇게 이 상대방 분도 이번님에게 나름대로 어떠한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 굉장히 좀 강렬한 부정적인 마음에 비해서 이 상대방 분이 엄청나게 괜찮은 척을 잘하신 걸로 보여져요. 말 그대로 좀 포커페이스. 힘든 게 있는데 그거를 이번님에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숨겨진 게 있다. 근데 이게 숨겨진 게 다른 이성이라든지 뭐 이번님에게 손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만의 그 마음의 짐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한숨만 나오는데 뭐 갑자기 이번이 문 열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뭐 왔어?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한숨 한 번도 안 쉬고 이번이랑 있을 때는 그런 느낌? 되게 좀
이게 거짓말이라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2번님을 위해서 안 보여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니가 이 상대방 분의 어떤 마인드가 아니었나라는 부분. 그래서 뭔가 2번님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라기보다도 하지 못했던 말?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려고 했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 힘든 거, 좀 징징거리는 거, 이분이 좀 징징거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아, 뭐, 다 커서 징징거리냐, 이런 입장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타인한테 그것도 얘한테 그러는 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좀 감추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뭔지 볼게요. 이번님에게 필요한 이제 조언인데, 이모님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분과의 관계에서도 조언을 해주는 거는 맞지만은 이번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 일, 내가 이거를 언제 다 하지 하는 부담이라든지 이번님,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는 유독 할 일이 많아서 내가 해야 하는 그 계획이나 해결해야 되는 일이나 내가 뭔가 받아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연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됐던? 그래서 아까 그 자유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상대방이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을게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그 부분이 이번님 시점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부담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내가 이 와중에 연애를 하겠다고 내가 얘랑 잘 지내보겠다고 놀러 다니겠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내가 멀티가 가능할까 등의 어떤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언제 그걸 다 하나 내 할 일만 해도 지금 벅찬데 먼 산인데 내가 언제 이런 타인 남까지 신경을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언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이러한 고민을 이번님 보고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너 이제 그런 우울한 생각하지 마.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번님이 계속해서 우울해해라는 아니에요. 우울해하는 거는 좀 빠져도 된대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정말 그게 이번님이 죽을 때까지 갈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상대방이 아무리 이번님에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상대방을 100% 믿고 뭔가 이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한다라든지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번님이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놓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님은 진짜 바쁠 예정이고 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 완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멈추지 말아라. 근데 상대방에게 그렇다고 너무너무 철벽으로 막 진짜 너는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내 인생에서 걸리적거린다.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2번님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3번님에게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엄청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나 본인의 욕심이나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진짜 뭐 이분의 주변 타인들이 아 진짜 나 쟤한테 좀 서운해라고 느낄 정도로 주변 방어를 굉장히 하면서 말 그대로 본인을 위해서만 커리어라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돈을 버는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좀 물질적이고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본인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에서 보여지는 게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자기를 회생시키고자 자기를 좀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너무 좀 썩혀 있었다. 내가 너무 좀
자만했다? 내가 너무 긴장을 놓았다. 내가 너무 방심했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정신이 퍼뜩 차려지면서 아니야, 나 잘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다 하고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그 목표 꼭 이룰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약간 도끼처럼 도끼가 가득 오른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이 3번님에게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은 현재 이래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부분을 볼게요. 감정이 되게 우울한 것 같아요. 감정이, 물론 뭐, 3번님이 싫어, 난 네가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두 분이 단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와 좀 단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기는 하다만 그래도 너로 인해서 내가 좀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내가 너랑 너와의 좀 안 좋게 끝났던 그 마지막 순간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 난 너에게 악의적인 마음은 없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음, 굿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색해지신 분들, 흐지부지 끝났다라든지 그런 관계의 분들이 좀 3번을 많이 뽑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정 자체는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한데, 우울하고 슬프고, 억울한 것도 있고, 3번님에게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3번님에게 이분이 좀 오해를 만들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3번님에게는 이 상대방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상대방은 3번님에게 나쁘게 하고 싶어서 나쁘게 한 게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떠나야만 했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한다라고도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아까 카드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정말 정말 냉철하고 차갑고 어떤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게 없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분이 3번님 한정, 지금 3번님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기보다는 이 상대방분의 원래 성향이 좀 그렇다. 아무리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뭘 하다가도 본인을 위해서라면은 그 남에게서 시선을 완벽하게 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냉철하고 차가우신 분이다라는 이 상대방분의 성향까지 좀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좀 차가웠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이게 되게 반전일 수 있어요. 3번님이 들으시면 안 믿을 것 같은데 3번님이 본인의 진짜 완벽한 이상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개소리죠?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분은요. 이분 성향에서 이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오히려 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대방은 절대 남을 믿지 않고 굉장히 좀 어떤 인우예사처럼 아무도 믿지 않아. 나는 나 말고 안 믿어 하는 그런 철벽 방어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봐도 어차피 쟤 나랑 결혼 안 할 건데 뭐 당장 모르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무시를 해왔는데 자기 인생에 3번님이 나타난 게 굉장히 이분에겐 좀 자극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래 철벽도 굉장히 잘 치고 남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몇 번 곁눈질 하다가 끝나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 내가 3번에게 푹 빠진 게 맞구나. 3번이 정말 나의 이상형에 100% 부합을 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3번님에게 자꾸 어떤 충동을 느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무모해진다. 나는 원래 굉장히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완벽하고 늘 냉철하고 차갑고 진짜 오직 이성적인 것만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로봇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3번을 만나고 나서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 계속 터지고 내가 흐트러진다. 이 흐트러지는 감정, 그러니까 본인이 흐트러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늘 자기는 혼자였고 나는 그래도 혼자이고 외롭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일에 집중이 잘 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이 느낌이 좋아. 이렇게 좀 만족을 하고 사셨던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일이 잘 안 잡히고 내가 얘 때문에 자꾸 막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3번님이 본인의 이상형인 거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눈에 만약에 3번님이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고 되게 무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분이 조금이라도
좀 안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느끼기에는 또 굉장히 나만 이렇게 과몰입한 것 같다. 3번은 오히려 3번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3번은 뭔가 이성이라든지 뭐 대인 관계에서 큰 집착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3번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지만은 3번은 나에게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대인 관계, 타인에게 자체에 좀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나는 덜 성장했고 나는 좀 3번을 만나기에는 내가 3번을 만족시킬 그런 가능성도 없고 뭔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3번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절대로 이분이 행동으로는 나 잘났어. 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식으로 좀 아나무인다고 왕자병, 공주병 같은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 3번님을 정말 우러러 봤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신 행동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3번님이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이분은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저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너무 혹해버렸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되게 무서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나는 늘 철벽 방어를 하고 남에게 마음을 제대로 열어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라고 이분은 이미 단정을 지은 상태에서 3번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나 두려움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레 겁먹는 느낌이 자꾸 상대방 쪽에서 보여지고 이게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도 뭐랄까 좀 계획? 이 상대방 분의 머릿속으로 제가 상대방 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그냥 나는 감정 가는 대로 행동을 해볼까? 아니면은 그냥 감정을 좀 숨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인색하게 그냥 먼저 한번 다가가 볼까? 연락하는 게 뭐 죄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내가 또 한 번이라는 덫에 걸리려고 아주 미쳤구나 작정을 했구나. 이게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상태는 계획이 사실 없는 거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할 어떤 그 챕터를 아직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1번, 2번, 3번 내가 이렇게 순서를 배열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1번을 정하고 있고 2번을 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직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대방 분의 상태를 보면은 3번님의 어떤 생각으로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아직 그냥 덜 성숙한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솔직히 느낄 일이 뭐가 있어요. 3번님이 무슨 범죄자도 아닐 테고 그게 없는데 그냥 이런 이런 어떤 그냥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조금은 덜 성숙한 느낌이잖아요. 그 상태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랄 게 사실은 없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그냥 갈팡질팡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연락해봐 했다가 아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나의 감정을 호소해볼까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 상대방 분이 3번님에게 너가 나를 또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음, 이분이 만약에 지금 3번님에게 철벽을 쳤거나 좀 차갑게 굴었다라고 한다면은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하고 있다고 너가 다시 한번 나에게 다가온다고 내가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고 가장 문제인 게 지금 여태까지 읽었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사랑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어이없으시죠? 뭔가 어이가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좀 간단 명료하게 그냥 떡하니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인데 이분이 3번님에게 좀 크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는 안심시켜준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굉장히 고민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좀 너 나름대로 복잡하고 좀 신경 쓰이고 예민해졌을 거야. 근데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고 좀 선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 3번님에게 되려 좀
3번님을 안심시키듯이 너가 나를 그냥 계속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직 지금 뭐 헤어졌어도 단절이 됐어도 내가 잠수를 했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너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말도 안 되게 너는 나를 그냥 사랑만 해 그런 부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도 지금 혼란스러울 거 안다. 너가 연락하면 내가 안 받거나 내가 연락하면 너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불안한 상태이고 맞다. 근데 단 하나, 감정의 어떤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같다라는 걸 너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불안정한 거 알고, 우리 지금 상황 이상한 것도 알고, 우리 굉장히 애매하고, 너가 머릿속에 물음표 많이 뜰 것도 아는데, 네가 어떤 그런 거에 관련해서 네 맘대로 상상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 그게 텔레파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우리의 사랑이란 감정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거를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나를 미워해도 된다. 나를 두고 이 새끼 버릴까 말까 생각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네가 인식했으면 좋겠어가 상대방이 지금 3번님에게 우리 관계를 네가 이렇게 바라봐줘,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옛날에 이 상대방 분이 3번님에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을 볼게요. 이분도 참, 이분이 만약에 이성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별로 오래가지 않고 끝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님이 이거를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상대방이 좀 이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제 어떤 그 어항 물고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한 마리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게 망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여러 명의 이성을 두고 얘 만날까 쟤 만날까 했던 모습은 보여져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고 결국 그 이후로 3번님이랑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 진짜 매몰차게 3번님에게 아니 나는 너보다 제가 더 좋은데 진짜 이딴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만약에 진짜 그래서 3번님과 단절이 되고 두 분이 좀 연락이 안 되고 그 상대방이 그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했을지더라도 그 자체는 그거는 오래 간 문제가 아니었다. 금방 끝났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는 감정, 이 세 가지의 카드에서 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가장 큰 감정은요, 허무함과 해탈함이에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실망, 내가 한 선택에 있는 그런 실망. 내가 너에게 굉장한 큰 매력을 느꼈었고 그랬던 거 맞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3번님에게 반한 모습 자체가 금사빠식으로 좀 반했어요. 근데 그 금사빠식으로 반한 게 절대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금사빠가 잘 되시는 분도 아니고 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 시점에서는 3번님에게 적어도 굉장히 급하게 마음이 달아올랐는데 그 와중에 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왜? 근데 내가 지금 3번한테 고백해서 사귀면은, 만약에 내가 얘랑 사귀고 있다가 다른 더 좋은 이성 나타나면 어떡해? 이딴 생각으로 좀 그러셨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원하는 성과를 이뤘냐, 정말 원하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이 10명의 이성 중에 누가 제일 조건이 잘났고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잘생겼고 누가 제일 몸매가 좋지 해서 초이스한 그 사람과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잘 안 됐다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원하는 그 연애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었지? 나는 쓰레기인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도대체? 과거에 나는 진짜 왜 그 모양 그 꼴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는 후회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정리를 하자면은, 3번아, 나는 너한테 굉장히 급하게 반했었다. 나는 원래 누구한테 금사빠하고 그런 애가 아닌데 그냥 네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했었다, 거의. 근데 나는 그 와중에 나의 어떤 바람기라든지 내가 다른 이성들을 좀 자꾸 눈에 두려고 하는, 내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를 놓쳤다. 그래서 우리 둘이 힘들어진 거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인정한다. 이 말을 그때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음, 조언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한 가지가 이제 그 아까 상대방이 했던 말이랑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너가 나 때문에 어떤 충격을 먹고 우리 둘 사이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어도 지금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있는 건 맞다. 네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나도 딱 그만큼 너를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카드에서 이 상대방의 마음이 더 커 보였어요. 왜냐면은 두 분이 뭐 똑같이 좋아했다가 똑같이 안 좋아했다. 이게 팩트라고 쳐도 3번 님은 후회할 게 없고 상대방은 후회할 게 있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억울하고 좀 후회가 되고 본인의 어떤 미련한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는 상대방이 더 커 보였고, 조언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너와 이 조언 카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와 그 상대방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너가 이성적인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일 자체는 3번님에게 꽤나 충격이 되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상대방에게 몰랐었던 진실이 드러났든 아니면 상대방이 진짜 이성 문제로 3번님을 놀라게 했든 부정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로든지 간에 상대방 분과의 과거의 관계에서 좀 4번님이 좀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이 카드는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3번님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일으킨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더 성숙해지고 더 냉철해지고 더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성인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는 어차피 너에게 너가 그런 깨달음을, 그런 이성적인 깨달음을 너가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너에게 새로운 썸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물론 그 상대방, 지금 오늘 리딩을 한 그 상대방이 3번님에게 도움이 아예 안 된 존재로 보여지는 않는데, 인연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라기보다는 3번님의 개인적인 어떤 연애관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대한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똑똑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3번님에게 내려온 존재라고 보여지는 게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좀 쓰레기라기보다도 이 쓰레기로서 너가 뭔가 깨우치는 게 있어서 너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뭔가 3번님은 3번님 나름대로 도대체 얘랑 나랑 왜 만나게 한 거지? 아 진짜 신이 있다면은 굳이 얘를 나에게 왜 그날 그 시간대 왜 만나게 해준 걸까라는 어떤 물음이 있으셨다면은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언 카드가 말을 해주는 거는, 내가 너가 이렇게 성숙해지길 바래서 그 사람을 줬는데 과연 될까 했는데 너가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성숙해지더라. 나는 너에게 이제 새로운 썸을 주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미래에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님에게는 뭔가 배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언 카드에서 상대방은 보여지지 않아요. 너가 얘랑 이렇게 해라든지 너는 얘랑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 완벽하게 됐구나, 됐어, 너는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가 지금 조언 카드가 3번님에게 가장 크게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3번님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4번님에게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근황에 대한 거죠. 근황에 대한 모습인데, 일단 이분은 굉장히 좀 냉철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고, 뭐랄까 좀 뭔가 이게 정신이 팍 차려진 느낌? 오기가 생겼다, 도끼가 생겼다. 나 이제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나의 행동만, 나의 어떤 마인드만, 나의 선택만 믿을 것이야. 나의 확신만 믿을 것이야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실 근황인데 4번님이 뚜렷하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님을 바라보고는 있어요. 4번님 쪽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분이 좀 멘탈적으로 흔들린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갈까 말까? 아, 쟤 어떡하지?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신경 써? 이런 느낌보다는 바라는 보고 있는데, 그래, 너도 네 자리에서 우리 지금은 딱,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좀 멋있게 한번 빛나 보는 거야 하는 이분의 좀 약간 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거든요. 그 4번님이랑 뭔가 이성적인 관계로 내가 이래 저래 해가지고 뭐 내가 4번 때문에 힘들다라기보다는 이분은 그냥 4번님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로서 우리 좀 서로를 각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근황 자체는 뭔가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멘탈이 엄청나게 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분이 4번님에게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은 현재 이래 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상대방 분이 지금 4번님에게 굉장히 좀 똑부러지게 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좋아서 똑부러지게지 안 좋게 말을 하면 좀 차갑게 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이 4번님에게 진실된 감정, 좀 말하지 못한 정말 그 속의 감정은 4번님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그냥 대놓고 보여져요. 그냥 잘 지내고 싶다? 근데 그럴 만한 무엇이 안 되냐면은 그럴 만한 이분의 멘탈과 체력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뭐 이분의 아래 직원이라든지 이분이 해야 되는 공부 뭐 커리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어 말 그대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일들은 이분이 자기 안에서 자기 선에서 좀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타인으로 가면은 이게 또 내용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4번님도 결국에는 이분과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 내가 너랑 같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술 한잔 하고 싶고 좀 이렇게 만나서 놀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해. 근데 내가 지금 너를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나 좀 쉬고 싶고 좀 나 나름대로 요양을 즐기고 싶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 이분이 만약에 4번님을 떠나왔어도 그거는 절대로 이분이 진짜 4번님에게 악의적으로 나는 니를 떠날 거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4번님을 떠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좀 이분은 그냥 성향 자체가 이게 4번님 한정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성향 자체는 남보다는 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번님에 대한 마음이 적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물론 나도 네가 좋지만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는 너를 신경 쓸 수 없어. 너뿐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친구도 안 만나고 있고 뭐 걔도 안 만나고 있고 뭐 그런 선후배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일에 관련해선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완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고 이제 집에 오거나 본인이 좀 휴식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안 만지실 것 같고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냥 씻고 싸고 밥 먹고 뭐 그거 외에는 여가 시간을 전혀 즐기지 않는 말 그대로 일과 커리어 현실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상대방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를 볼게요. 음, 이분은 이러한 선택과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그 좀 빠른 시간이 걸렸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고 이렇게 좀 너무 너무 내가 4번에게 좀 매몰찬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래도 될까? 뭐 이런 식의 고민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분이 원했던 거는 지금 이 상대방 분이 뭘 원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안정적인 삶을 정말 강렬하게 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 특히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이분이 원하는 거는 내가 예쁜 여자한테 사랑받는 거, 잘생긴 남자랑 연애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이게 1등이 돼버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밑에, 너는 둘째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뻔하죠. 뭐 본인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4번님보다도. 그리고 이분은 4번님 한정이 아니라 절대 이 정도면은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 막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도 제대로 된 교류를 안 하고 살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이 그러면 지금 4번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계획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획인데 사실 계획이랄 게 엄청나게 밝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사실 않고 이분이 지금 4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욕과 열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 얘한테 이제 마음 없다고 나 얘한테 정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의욕과 열정이 식었다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음 내가 이거를 돌이킬 수 있을까? 이렇게나 엎질러진 관계인데 거의 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4번이 받아주지 않거나
우리가 진짜 억지로 좀 지내보자, 어떤 형태로든 그래 지내보자 해도 같이 만나면 어색하고 말도 안 할 것 같고 뭔가 막 이런 식의 모습만 그려지기 때문에 이분이 애초에 일으킬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비현실적인 것 같다. 자꾸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상태는 내가 누군가를 타인을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몸 하나 가누는 것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고, 건강이라던가 멘탈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타인을, 그것도 4번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4번에게 100%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장을 해주지 않을 바에는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4번님 눈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4번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도 이 사람은 정말 4번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말 가볍고 4번님을 뭐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그래 우리 만나자 해놓고 방치했겠죠. 그냥 뭐 나 이번 주는 안 돼. 나 이번 주 못 만나. 막 이러고 그 4번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언제 만날 때 시간 나면은 내가 얘기할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 상대방 분의 심정은 진짜 내가 뭔가 만족시켜줄 거 아니면은 그럴 보장도 하지 말자. 그냥 입만 살은 그런 거나 하지 말자. 애초에 그냥 내가 지금 4번을 슬프게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게 더 낫다. 약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내 취향이 아닌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거절을 못해서 받아주는 것보다 제대로 거절을 해서 상대방을 좀 희망 고문하지 않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도 좀 그런 과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상처를 줄 바에는 그냥 그게 오히려 좀 더 가볍고 그런 의미 없는 상처일 바에 지금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계획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맞아요. 어떤 식으로도 계획을 자꾸 세워보려고 해요. 그냥 진짜 아무리 생각이 안 나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4번이랑 좀 그냥 좀 내가 연인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친구로라도 아니면 좀 비즈니스더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옮기시는 것보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안 되면 헛수고잖아. 나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괜히 얘랑 못 시작했다가 얘도 나도 상처만 먹고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으로 뭔가 시도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이 4번님에게 너가 나를 또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이 상대방이 지금 4번님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친구로 지내자, 비즈니스로 지내자, 동료로 지내자, 서로의 어떤 조력자로 지내자예요. 근데 이게 4번님에게 애정적인 마음이 없어서 이러냐를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래야만 하는 타이밍이야. 우리는 지금 동료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연인일 수 없어가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4번 너랑 나는 사귈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와도 사귈 수가 없어가 이분의 마인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는 연애 생각도 안 나고, 이분은 실제로 지금 애정 결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막 연애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가 아니라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까 별로 연애할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여져요. 외로움 느껴도 그냥 뭐 인간의 본능인데 뭐 하고 넘기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너가 만약에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된다면은 그런 고민도 하지 말고 우리가 당분간은 힘들 거야라는 어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랑 어떤 어색하고 막 불안정하고 우울한 그런 관계로 계속 서로 힘들 바에야 그냥 우리 서로 친구일지더라도 당분간은 그냥 서로 힘들지 않게. 왜냐하면 좀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안 좋은 관계로서 단절돼서 각자 힘든 것보다 서로 연락하고 얼굴 보고 그냥 친구로서 서로 내색은 안 해도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가 이분의 마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4번님이 들으시기에는 얘는 나한테 전혀 이성적인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아니라 이 상대방은 지금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4번님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진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자들은 외로움을 잘 못 느낀다고. 근데 그게 사실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뭐랄까 좀,
본능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웃으면은 내가 왜 웃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울하거나 슬프면은 나는 왜 이렇게 늘 슬프고 우울한 걸까 하고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그게 사실 이유를 찾을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니까 그런 건데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할 수밖에 없고 약간은 슬플 수 있겠지 하고 좀 이성으로 누르는 거. 근데 이게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눌렀는데 눌려지는 거라기보다도 이분의 좀 이 약간 그 성향이 이분이 그 성향을 스며들게 만든 듯한 그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인정해버린 듯한 본인의 감정을 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듯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이 상대방분이 옛날에 또는 중요했었을 어떤 사모님과의 과거 중에 그때 하지 못했었던 말,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분은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이게 사실 4번님 눈에는 이분이 정말 침착하고 쟤는 나한테 미련이 없고 뭐 나한테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별 생각도 없고 뭐 내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시선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은 이제 그게 아니었다. 나 나름대로도 진짜 머리 터져 나갔었다. 그때 진짜 내가 니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를 나의 어떤 이 수많은 일과 내 커리어를 쌓으면서 너를 같이 안고 가야 할까? 내가 연애와 일 이게 두 가지 다 보통 바쁜 게 아닌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내가 멀티를 해나갈 수 있을까 등의 이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대요. 이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 방법으로라면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귀어볼까라는 이분의 정말 그 머리가 터져 나가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민들, 4번님을 두고 한 고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조율하다가 이분이 정말 최대한 원했던 그 엄청나게 긍정적인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4번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는 안착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를 절대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와의 어떤 우리 둘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나름대로는 엄청난 생각을 했었고 이런저런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랬었다. 네 눈에는 내가 안 그랬던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나는 일상생활 틈틈이 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4번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 이런 부분을 4번님에게 좀 약간 하소연 해명하듯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그랬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4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뭔지 볼게요. 카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분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뉴페로는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요. 4번님에게 고백을 해오거나 다시 다가온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 상대방 분이 다가오는 거는 지금 확정이 됐지만은 그 다가오는 모습이 4번님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4번님이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서 좀 아쉽다. 얘는 이런 점 빼고는 다 괜찮은데 이 점이 너무 아쉽다 하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100% 제거하거나 해결한 상태에서 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상대방 분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4번님이랑 조금이라도 잘 지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4번님이랑 바로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내가 이어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 상대방 분의 확신 되게 쭈뼛쭈뼛거리면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그러지만은 뭐 진짜 뭐 하다못해 잘 지냈냐라는 안부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괜찮은 척 하겠지만 상대방은 정말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4번이 지금 가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나에게 정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서로의 어떤 머릿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은 상태로 갈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4번이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바뀌면 어떡하지? 등의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4번에게 다가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4번님에게 다시 오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4번님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